지금의 국민의힘이 과연 그 초심에서 일치되게 행동하고 있는지, 지금의 혼란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근본이 흔들리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빚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사실은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정권도 바꾸고 또 지방선거, 지방 권력도 가져왔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 국민들한테 간절하게 얘기했던 약속, 말들이 있거든요. 서민을 위해서 좀 더 잘 살게 하는 그런 책임정당이 되겠습니다. 책임정치 하겠습니다. 하고 표를 이제 호소해서 가져왔는데 바로 그 근본이 흔들리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빚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뭐 그게 그렇게 무관하지 않다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말입니다. 저는 정치를 제가 나이가 이제 54인데 초선 의원들이 한 59세, 60세거든요. 제가 초선 의원보다 5살, 6살 어립니다. 근데 5선이잖아요. 제가 정치를 할 때 뭐 공천 잘 받아서 국회의원 하는 건 아니거든요. 얼마나 지역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지역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요.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지나치게 공천에 매몰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보고 있거든요. 앞으로 원내대표 선거라든지 당대표 선거 때 이게 확실히 물러나는지 안 물러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약간 좀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번 비대위원장 선임할 때 좀 윤핵관에 가까운 분이 비대위원장이 또 제2대 비대위원장이 되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최근에 비대위원 선정도 그렇게 신선하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. 제가 여기서 그 당시 기자회견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서 그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태를 수습하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같은 것을 발족시켜가지고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좀 정상적인 지도부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. 더 이상 비대위로 가는 것은 좀 무모하다라고 했는데 그걸 묵살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비대위가 또 인용이 돼버리면 그럴 때는 상당히 당이 대혼란에 빠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. 그러게 되면은 제2대 비대위를 강행했던 분들이 아마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. 그분들은 조금 정신적으로 맑지 못한 것 같아요. 자꾸 자기들이 권력을 계속 쥐어서 당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욕심, 그게 좀 더 크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자기들한테 말 안 들으면 쫓아내겠다. 예, 뭐 이런 게 은연중에 깔려 있지요.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인물을 비대위원으로 선임도 못할 뿐더러 아마 비대위가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분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, 지금 비대위원장이 법원이 좀 과하게 정당에 그걸 좀 존중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사법부를 또 상당히 질타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혹시 보셨습니까? 그 도저히 있을 수 없는, 우리가 법치를 강조하는 우파 정당이라고 하면서 또 법치를 부정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, 과연 지금 비대위가 어떤 그 마인드로서 봤을 때는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또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비대위는 다른 거 하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전당대회를 빨리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지 거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. 글쎄요,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원내대표께서 갑자기 그 새 비대위원장을 이름을 거명하면서 별로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일종의 뭐 깜짝 쉬워졌죠. 삼고 처리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제 그 분위기를 이제 내몰았죠. 박수 치는 분위기였죠, 사람들이. 근데 저는 박수를 안 쳤거든요. 초등학교 8년 선거도 못 하잖아요. 집권 여당의 당대표의
권한을 가진 분을 선임하는 과정이 상당히 좀 어설프기도 하고 그게 민주적인 방식은 아니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. 그 전날까지만 해도 우리 중진에 의해서는 그분이 아니고 다른 분들로 이름이 거론이 됐었거든요. 그리고 또 분명히 그 원내대표께서도 그렇게 본인의 입장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. 그래서 삼고 처리를 했다면은 상식적으로 좀 반나절 만에 거의 뭐 반나절도 아니죠. 몇 시간 만에 그게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면은 그 역시도 석연치 않은 의사결정이었죠.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상당히 좀 제1야당으로서 어떤 보여주는 모습의 한계인가를 느끼거든요. 도이치모터스의 그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이미 2년 훨씬 전부터 그게 문재인 정부잖아요. 그때 탈탈 털었거든요. 그러면 그게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가만히 용서가 됐겠냐는 말이죠. 그때 그러면 왜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안 했고 특검을 하자고 주장 안 했는지 이 논문 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석사 논문 표절했다고 커밍아웃 하지 않았습니까? 그 논문 표절이 설령 사실이라도 그게 특검에 준하는 내용인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장관들 보면은 인사청문회 때 보면은 나왔던 얘기들이 논문 표절이었거든요. 그럼 논문 표절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대 가지고 그 당시에 특검을 했습니까? 논문 표절이 특검감은 아니다는 거죠.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최근에 그 시대전환의 조모 의원도 특검에 반대하는 소신 발언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자꾸 이거 정략적으로 정치 공세를 하는 그런 어떤 야당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정치적 수준이 참혹하기 짝이 없다. 뻔히 알 거예요. 자기들도 이게 무리하다는 걸 알 겁니다. 알면서도 이게 강행하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요. 그래서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께서 당대표 후보 시절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 협력하겠다 했거든요. 그게 잉크도 마르기 전에 협력을 고소하고 대통령을 고소고발하고 그 여사에 대해서 특검을 또 특검법을 발의하고 이게 새 정부 성공을 위해서 어떤 협력하는 모습인지 그것도 좀 대묻고 싶거든요. 왜냐면 이재명 그 당대표는 선거법 위반이잖아요. 그거는 선관위에서 조사해서 검찰에서 수사해서 기소시킨 거거든요. 우리 정치인들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많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정치적 탄압입니까?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. 왜 일반 국민들을 힘없고 백 없는 국민들은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는데 왜 정치인들은 죄를 지어도 죄값을 안 치르는지 모르겠다 하거든요. 그 법은 만인한데 평등해야 되잖아요. 이준석 대표가 살아 돌아온다고 했을 시에는 또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또 내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? 분명히 이 대표께서 1030 세대에 대해서 많은 희망을 주고 또 많은 득표 활동한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. 우리가 대선 때 0.7% 차이로 겨우 이겼지 않습니까? 그렇게 따진다면은 이준석 대표의 그런 표현이라든지 그런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청할 의무가 있는 거지요. 거기에 대해서 현직이든 전직이든 그래도 당대표잖아요. 그 당대표에 대한 최소한의 좀 예우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평소 지론이 그 소박한 정치가 세상을 꿈꾸게 한다는 그런 말을 좀 많이 쓰거든요. 이 정치가 제가 20년 전에 하고 비교하면 제가 이제 비교 젊은 나이에 제가 정치에 장했지 않습니까? 그때보다도 훨씬 좀 퇴보한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. 우리 경제나 문화나 우리 사회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데 반해서 정치가 계속 퇴보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것은 결국은 정치인들이 가져야 될 이 소박함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언론 탓, 야당 탓
누구 탓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좀 더 국민들을 화합시키고 통합시켜내고 책임 정치를 함으로써 지난 정부보다도 좀 더 우리 정부가 더 잘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.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좀 각자분들이 너무 개파에 좀 매몰되지 말고 어떤 파에 매몰되지 말고 저처럼 국민파로서 오로지 국민들을 생각하는 국민의힘 소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